자, 오늘은 민법 제77조에서 제79조 법인의 해산과 벌칙에 대한 걸 볼 거야. 우리는 지금 법인에서 해산 부분을 보고 있는데 해산이랑 그 다음에 벌칙 부분을 보면은 법인 부분은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로 넘어갈 거야. 법인은 왜 이렇게 자잘자잘한 규정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존재이지만 법인은 법에서 인정한 사람인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없어지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들도 많은 거고 각각의 행동이나 그 안에 구성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들도 많은 거야. 왜 비법인 사단과 관련된 비법인 재단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는 법인을 먼저 다 알고 난 다음에 비법인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처음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법인에 대한 것도 너무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도 않는데 법인을 배우는 중간 과정에서 비법인에 대한 걸 배운다? 그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법인에 대한 거를 알고 이런 걸 법인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그럼 비법인이라는 건 뭐지? 라는 거를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법인을 마무리를 짓자. 자, 첫 번째 제77조 해산사유. 법인이 생겨났으니까 법인이 없어지기도 하겠지? 자, 보면 제1항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자, 하나씩 보면 제1항을 보면 법인은 존립 기간의 만료,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언제까지 이런 기간을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의 정관이나 등기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쓰잖아. 법인의 목적을. 그 목적을 달성했어.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또는 정관에 이런 사유가 생기면 해산합니다 라는 걸 정했는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거야. 또는 법인이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 빚이 엄청 많아. 그래서 파산하게 됐어. 또는 법인을 처음 만들 때는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런데 그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어버렸어.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면 법인은 해산한다. 자, 특별히 법인 중에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이 사단법인의 경우에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원이 없게 됐어. 이럴 때는 해산을 하고 또는 이 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우리 이제 해산해요 라는 결의를 했어. 그랬을 때는 사단법인은 해산하게 된다. 자, 이거는 사단법인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규정이지. 자, 그럼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앞의 내용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은 해산이 되는지에 대한 사유가 나온 거야.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산되느냐 하는 건데 그 다음 규정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결의를 하게 되느냐와 관련된 거야. 특히 아까 얘기했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와 관련된 규정인데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해산할 거예요 라고 결의를 하려면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79조. 이 79조는 파산 신청에 대한 건데 이게 왜 나왔느냐? 앞에 보면 여기에 파산이라는 사유가 나왔잖아. 이 파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려고 나오는 거야. 자, 파산 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인이 빚이 너무 많고 더 이상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를 다 할 수가 없어. 완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대표이사 쓰고 주소 쓰고 연락처도 쓰고 신청 취지에 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하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법인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되잖아.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해?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야. 자, 제1항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2항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자, 이걸 하나씩 보면 자, 이 해산하는 법인의 재산이 있겠지? 자, 이런 재산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 자, 첫 번째,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관에 이사장에게 귀속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 누구누구에게 귀속한다라거나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지정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귀속 권리자를 정관으로 지정을 안 했어. 심지어 이걸 어떻게 지정하지? 이런 방법을 정하지도 않았어. 그랬을 때에는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해?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얻어가지고 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법인이다 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청소년을 지원해 주거나 장학금을 주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관련된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에 이 재산을 모두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법인이 만약에 사단법인이야? 그러면 그걸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때는 총회 결의를 거쳐서 유사한 목적을 위한 곳에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다면 그거는 국고에 귀속한다. 1항과 2항처럼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지 처분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재산은 국가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 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뭐냐? 청산이라는 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우리 아까 해산 사유가 있다 그랬지? 그리고 해산 사유가 있으면은 이 해산을 어떻게 하냐 해서 그 절차에 대한 것도 봤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해산해요. 우리 법인 해산해요 하면서 결정을 했다 해도 이 진짜 소멸할 때까지 여기 일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도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빚이 남는 게 있으면은 재산을 팔아서 이걸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과정도 필요하고 우리 해산합니다 라면서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도 남아있단 말이야. 우리 해산해 하면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청산 절차,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정리해버리는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이 법인은 진짜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요 청산 절차 요 기간 있지? 이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도 부담해. 무슨 말이냐? 우리 해산해요 라고 하면서 이 청산 절차 이 과정 중에 우리 사업을 좀 벌려볼까 하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사무실을 우리 넓은 곳으로 가자 하면서 이사를 넓은 곳으로 한다거나 이거는 청산, 재산을 정리하는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권리와 네가 해야 되는 의무는 재산을 정리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빚을 갚는 의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되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법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럼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잖아. 이것과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인은 권리가 있는 거고 의무도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목적 범위 내가 아니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하면 권리가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 그건 전혀 니한테 권리가 없는데 네가 행동했네? 그거는 무효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 아까도 청산인이라는 용어를 봤을 거야. 이사 또는 청산인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자, 이걸 보자.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본 것처럼 해산을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산 절차가 있다 했지. 이 과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법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사라고 하잖아. 근데 이 법인이 이제는 해산한 법인이잖아. 청산 중인 법인이잖아. 그래서 그런 법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우리는 부를 거야. 그리고 그 청산인은 보통 원래 있었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거야. 근데 파산의 경우는 제하고라고 써 있지.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에 돈이 하나도 없어. 빚이 너무 많아. 우리 파산해야 돼요 하면서 파산 신청서를 냈어. 그러면 법원은 파산 관제인을 따로 선임을 해.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이란 사람이 법인이 파산했을 때 재산에 대한 거를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게 아니고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일을 한다. 이 뜻이야.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그래서 이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임하기로 돼 있다 하면 자,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다음, 이 앞에 규정을 봤을 때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랬지 보통. 그리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도 했지. 그런데 만약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자,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 제83조야.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는 청산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에 선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야? 해임이지.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사망? 혹은 청산인이 병 때문에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자, 패스. 자, 우리 해산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설립했을 때 설립 등기를 한 것처럼 해산했을 땐 해산 등기를 해야 돼. 제85조 해산 등기. 제1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 월, 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파산의 경우는 제하고라고 써 있는 건 파산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파산의 절차를 밟는 게. 그렇기 때문에 3주 내에 이걸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거는 빼고 자, 일반적인 경우에 청산인은 취임하고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나 연월일, 그 다음에 청산인의 이름이랑 주소, 대표권을 제한하면 그 제한, 이런 사유들,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둘 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밑에 이 규정이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3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라. 그래서 청산인이 바뀌었다. 청산인이 이사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변경이 있으면 3주 내에 변경 등기도 해라. 이 규정을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을 하겠다. 이 뜻이야. 자, 다음. 이 앞에는 등기를 하라는 건데 이 뒤에 요거는 신고를 하라는 거야. 제86조 해산 신고. 제1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제2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간단한 절차적인 부분 패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그래서 청산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제1항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현존 사무의 종결, 2호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호 자녀 재산의 인도. 제2항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해서 청산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지금 남아있는 사무가 있다면 그 사무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고, 법인이 채권을 만약에 받을 게 있다 하면 그 채권을 추심하는 거. 추심이라는 건 돈을 받아내는 걸 추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이 갚아야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자녀 재산이 있으면 그 자녀 재산을 줘야 될 사람한테 준다. 자, 이런 거고 패스. 제88조 채권 신고의 공고.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자, 청산인이 취임을 딱 했어. 채권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 법인 지금 해산하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우리한테 신고해야 돼.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갚지. 라는 내용으로 3번 이상 공고를 내는 거야.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라 그랬으니까 2개월 이상이지. 그래서 2개월 혹은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공고를 하고, 또 한 번 공고를 하고, 2개월이면 벌써 6개월이지. 자, 그렇게 채권자들아, 네가 채권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라는 게 최고라는 거야. 뭐 해야 돼 하면서 알려주는 걸 최고라고 하는 거야. 자, 공고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신문 같은 데 보면 무슨 공고 이렇게 이 공고란이 따로 있다? 그래서 공고는 공공연하게 알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걸 신문에 올리는 거야. 보통 여기 보면 상속, 한정 승인 공고라고 있지.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신문에다가 이렇게 알려라 라는 내용들이 있거든.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올리라는 뜻이야, 공고문을. 제2항 보자. 제2항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쓰는 거야. 무슨 법인 채권 신고 공고 이렇게 써서 무슨 법인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다면 신고를 하세요. 어디로 신고를 하세요. 만약에 채권자가 이 기간 동안에 신고를 안 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당신 채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표시하라는 뜻이야. 자, 제3항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패스. 자, 제89조 채권 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자, 청산인이 누가 채권자인지 다 알아. 보통은 다 알아. 왜냐하면 이사잖아. 이사가 보통 청산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법인이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서 보통은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여러분 채권 신고를 해야 돼요 하면서 알려주는 거야.
그걸 최고라고 하거든. 그래서 모든 채권자한테 각각 다 채권 신고하세요. 채권이 얼마 있는지 신고를 하세요. 라고 다 최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이 청산 절차에서 제외를 못해. 채권자야, 너 채권 신고 안 했네? 라고 해서 쟤한테는 돈 안 갚아야지?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야. 어쨌든 청산인 너는 누가 채권자인지 아니까 그 사람한테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를 못한다. 다음, 자,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변제 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자, 88조가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채권 있는 거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해산할 거예요. 하고 공고한다 했잖아. 공고를 했는데 그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 내에는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변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잖아. 근데 자, 그래,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를 못하는구나.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다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언제 돈을 갚아라 라는 날짜가 있잖아. 그걸 우린 변제기일이라고 해. 변제기, 변제일, 변제 날짜 뭐 이렇게 다 부르는데 만약에 이 날짜에 맞춰서 돈을 못 갚고 실제로 변제한 날짜가 있잖아. 그럼 이 사이에 우리는 이자가 발생한다는 걸 알지. 이게 뭐냐? 네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기잖아. 그러니 너 연 몇 %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 라는 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규정에 적용을 해보자면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하네? 그러면 변제 기일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법률에 의해서 변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연 손해금 안 줘도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남아있다. 그래서 그 지연된 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다음 제91조 채권 변제의 특례 제1항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앞에서 봤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면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라는 변제 기일이 있다 그랬어. 근데 그 날짜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직 그 기간이 되지 않았어. 그 날짜에 도달하지 않았어. 그럼 아직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규정인 거야. 날짜가 도달하지 않았어도 변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 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조건이 있다거나 존속 기간이 언젠지 잘 모르는데? 라거나 가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님이 계시거든? 그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어.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르는 거야. 이 채권은 지금 얼마에 된다. 이 채권은 지금 얼마면 되겠다. 얼마로 갚으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다 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조건 있는 채권이나 뭐 존속기간 불확정하다, 뭐 가액이 불확정하다,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생각이 잘 안 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 잘 뭐 생각이 안 나. 네, 그럴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변제하면 된다. 다음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지. 우리 법인은 이제 청산합니다. 채권자들 신고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절차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원래 법인에 있는 이 재산이 있었지? 이 재산을 가지고 자, 법인의 채무를 다 일단 변제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야. 그랬을 때 일단 법인의 채무를 요거 팔아서 채무 갚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단 다 변제를 해. 그리고 기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이 자 요것만 남았어.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A는 너 차 남아있네. 그거 팔아서 나한테 변제를 해 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자 다음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이 뜻은 뭐야? 처음에 청산할 때는 파산이 아니었어. 근데 청산하다 보니까 파산의 상태가 된 거야. 자 보자. 제1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3항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88조 제3항의 규정이 뭐였냐면 그 법원의 등기사항에 관한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라. 그 규정이었거든. 여기에 만약에 청산을 하고 있는데 채권도 내가 법인이 받아야 되는 채권들을 다 받았어.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부족해. 그리고 그 부족한 게 너무나 분명해. 그랬을 때는 파산 선고를 신청을 하고 우리 파산 선고해요 하면서 이제 공고도 해야 된다 했지. 그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에 관한 공고랑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되고 아까 신문 봤지? 그리고 청산인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파산 관제인한테 우리 이때까지 일을 이렇게 했었어요. 재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물을 다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청산인은 임무가 종료한다. 자, 이런 거고. 다음 제94조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해산했어요 라고 하는 시점이 있었고 해산하고 나서 청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지. 이 청산을 다 해서 청산이 종결했어. 그럼 청산인이 해야 되는 일은 3주 내에 이를 등기를 해라. 자, 끝났다라는 등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신고도 해라. 자, 이 내용이야. 다음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자, 그래서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도 한다. 패스. 준용 규정 제58조 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의 일을 준용한다. 자, 여기 내지라는 거는 59조부터 제62조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64조 따로, 65조 따로, 그리고 70조 따로 이렇게. 자, 이걸 청산인한테도 준용한다는 뜻은 뭐냐? 58조 2항은 이사의 과반수, 그러니까 이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이사의 과반수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한다라는 거였거든. 만약에 청산인이 여러 명이 있어. 그러면은 청산인의 과반수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한다는 뜻이고, 자, 59조에서 62조는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건데 이걸 청산인의 권한과 의무로 본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고 제64조 특별 대리인 선임하는 규정도 청산인한테 똑같이 적용시키고 제70조 임시총회 여는 것도 청산인한테 준용을 시킨다. 다음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우리 지금까지 법인을 보면서 이사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청산인도 있었잖아. 자, 이 사람들한테 밑에와 같은 이런 위반이 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처하게 된다. 어떤 거냐? 본장이 규정한 등기를 해태했을 때. 등기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를 안 하고 있었을 때. 제55조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 목록
아니면 사원 명부를 허위로 부정기재한대.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나 감독을 방해한대. 법원이나 아니면 주무관청이 검사나 감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걸 방해한대.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대. 딱 봐도 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이것도 규정에 위반한대. 파산 선고의 신청을 해태한대.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대. 이럴 때 과태료를 처한다. 패스! 자, 이제 법인이 끝났다. 그치? 우리는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는지부터 해서 이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다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위반 사안이 있었을 때 과태료 규정, 벌칙 규정까지 우리가 봤다. 규정이 너무 세세하게 많은 것 같고 이 쓸데없는 규정이 왜 있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법인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법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만드는 것부터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소멸하는 것까지 우리가 세세한 규정들을 다 봤다. 자, 오늘 수고했고 그럼